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우울증 같은 건요 전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이제 아내 이제 극심한 이제 조울증, 이 조울증 증세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수시로 이 감정 변화가 생겨가지고 막 난폭해지고 막 욕설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긴장의 이제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부인이 애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은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는 항상 이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참 그런 정신 상태에서도 이제 자녀한테는 참 그러지 않는다는 게 참 이게 좀 한편으로는 아 이게 모성애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아이를 하나의 어떤 적으로 간주를 하는 것인지 이제 막 또 이 조울증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 확 쳐 올라오면 또 아이한테도 막 심하게 그러니까 마치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 아이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뭐 좀만 뭐 하다마자 밥 먹는 자세, 뭐 양치를 했냐 안 했냐, TV를 조금 더 본다 안 본다 이 문제로 그냥 한번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 분노가 막 차 올라오면서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막 욕설까지 하고 막 물건까지 막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 살짝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한테 카톡이 왔대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자기 위 상체를 다 벗고 이제 등짝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갖고 찍어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시뻘겋게 거의 손바닥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니까 이제 큰아이 등짝을 그냥 세게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 아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고소,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집에 가서 혹시라도 뭐 아내한테 애를 왜 때렸냐 뭐 했냐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니까 또 남편도 그런 아내가 이제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냥 꾹. 근데 이제 이게 아내도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이제 편안할 때는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또 상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만 이럴 뿐이지 한 번도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도 없어요. 괜히 권유했다가 아내가 또 갑자기 이 조울증 증세가 확 나와가지고 너 나를 지금 뭐 정신병자 만드냐,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아이하고 남편하고 싸잡아서 이제 난리를 치고 뭐 별 회개한 욕을 다 하고 심지어는 남편의 부모 욕까지 해가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남편도 아내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정말 수년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죠. 10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배우자의 어떤 조울증, 극심한 어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은근히 좀 있으세요.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제 아내가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남편한테 수시로 폭언을 두고 또 간혹가다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폭력도 당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 아내 말로는 남편의 어느 장단에 자기가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평온할 때는 정말 그렇게 세상 다정한 사람이 또 아닐 수 없대요. 정말 좋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남편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남편이 이제 기분 좋을 때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권했답니다. 그때도 뭐 남편은 내가 하면서 그 남편도 인정을 하고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지라고 이제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쳐 올라왔을 때 꼭 이 얘기를 꺼낸답니다. 그러니까 뭐 너 같은 년이 나를 뭐 정신병자로 몰아서 나를 정신병원에 쳐놓고 너 혼자 이 재산 다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엄청난 욕설과 비난 그리고 이제 폭력 막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내분이 한 10년 정도 이제 될 쯤에 더는 참지 못하고 거의 도망 다니듯이 막 친정으로 갔다 또 친정까지 막 찾아오고 그러면 또 이제 시집간 다른 언니네 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러면서 어렵게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댁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혼한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이제 과거 이제 전 시댁에서 이제 남편이 혼자 맨날 저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정신병원에 넣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서도 난동을 피우고 거기서도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면서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이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대해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도 갖고 이제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무 이 가족 전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내분은 이제 이혼을 선택했던 건데 대부분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있던 분들은 정말 좀 오랫동안 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천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참고 있지만 결국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극심한 어떤 조울증 내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 여기에 대한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판례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대법원에서 이제 2004년도 9월 13일 날 선고한 사건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이 이완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의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민법 840조 제6호는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제 이거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길게 얘기를 끈 것 같으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우울증 증세가 하나의 이혼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감추고 치료도 못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우울증 같은 건요 전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3일치 약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병적인 정신적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 이 마음의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약물 치료도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적당한 치료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끝.